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우겨우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는데, 이제 투자를 좀 멈춰도 될까 하는 생각 말이죠. 1억 달성,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이 1억이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 아마 투자를 멈추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티핑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1억 원이 바로 우리 자산 증식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돈이 불어나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1억을 넘어서는 순간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경험은 정말 짜릿하죠. 왜냐고요?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1억 원 정도의 자산 규모가 되면 복리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6% 금리의 예금 상품에 1억 원을 넣어두면 세후 이자가 매달 4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와우! 이 돈만으로도 매달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돈을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도 있죠. 이처럼 1억 원은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입성했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동안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쓰고 시간을 들였다면 이제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즉 자본이 일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노동의 대가로 얻는 돈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증식하는 마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고 나면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나도 자본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이 뿜뿜 샘솟는 거죠. 이런 자존감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힘들게 모은 1억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져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 관리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더 신중하고 현명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1억을 모은 후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물론 투자를 멈출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럴 때는 안전 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 초보자이거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정기예금, 국공채, 저축성보험, MMF, RP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전 자산에만 머물러서는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를 다각화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ETF S&P 500이나 배당 ETF, 고배당주, 디츠아리아이티스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투자처로 소액으로도 접근 가능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소액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투자는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오늘 투자한 씨앗이 내일 당장 큰 나무가 되진 않겠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가꿔주면 언젠가는 거대한 숲을 이룰 겁니다.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인내심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그리고 투자의 가속도를 붙이려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서 투자에 활용하는 거죠.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 온라인 쇼핑몰, 전자책이나 강의 제작 등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하면 자산 형성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말이죠. 투자로 얻은 수익은 바로 써버리기보다는 다시 재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을 소비하기보다 재투자해서 자산 증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행하는 종목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1억 달성 후 투자를 멈춰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시드머니가 5천만 원 이하라면 투자보다는 1억 원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종잣돈을 먼저 확실히 만드는 거죠. 하지만 1억을 모은 후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가만히 두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10년 전 1억과 지금의 1억은 구매력이 다르잖아요. 투자를 통해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켜야만 우리의 돈이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꾸준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복리휴가를 활용하면 우리의 자산을 더욱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으니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겠어요? 투자를 지속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변경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멘탈을 단단하게 잡는 거죠. 1억 원을 모으고 나면 우리의 소비 습관도 변하게 됩니다.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어떻게든 아껴야 해 라며 소비를 억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1억을 달성한 후에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게 돼요. 돈을 단순히 써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 수단으로 보게 되는 거죠. 1억 원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꿈을 향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럼 1억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5년 안에 1억 모으기처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저축 투자 금액, 목표, 수익률 등을 계획하는 겁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시행력도 높아지죠. 둘째, 강력한 저축 습관을 만드세요.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서 강제 저축을 실행하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습관이 되면 저절로 돈이 모입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개선하세요. 가계부 작성, 예산 수립,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번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모이는 돈이 달라질 거예요. 넷째, 금융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세요. 투자 관련 서적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금융 지식을 넓히는 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1억 달성 후 투자를 멈추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거의 완주했는데 결승선 앞에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1억 원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자산 증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인플레이션, 노후 대비, 그리고 자산 증식 가속화라는 강력한 이유들을 생각하면 투자를 멈추기보다는 현명하게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 그리고 꾸준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1억은 시작에 불과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 모두 더 큰 자산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봅시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